안녕하세요. 그리다무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올해 가을에 개봉한 영화와 드라마들을 연속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핫한 OTT 콘텐츠와 한국 영화, 외국 영화 순으로 보시겠습니다. 넷플릭스 콘텐츠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보실 작품은 발레리나입니다. 내 친구 중에 발레하는 애. 안녕하세요. 그리다무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영화 발레리나입니다. 발레리나는 경호원 출신의 옥주가 자신의 소중한 친구 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최프로를 쫓으며 펼쳐지는 감성 액션 복수극입니다. 이 영화는 억울하게 죽은 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한 전직 경호원의 복수 이야기입니다. 발레리나의 주연은 전종서, 김지훈, 박유림이 맡았습니다. 전종서는 옥주 역을, 김지훈은 최프로 역을, 박유림은 미니 역을 연기합니다. 신세희, 박형수, 김영욱, 주현, 장윤주 등 배우들이 조연으로 출연합니다. 또한 그레이가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발레리나의 감독은 이충현입니다. 이충현 감독은 지난 2015년 단편영화 몸값으로 제3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와 제15회 미장센 영화제 등에 수상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넷플릭스 영화 콜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충현 감독은 발레리나를 통해 연인인 전종서와 전작콜에 이어 두 번째 작품을 함께 호흡을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충현 감독은 발레리나의 시나리오 단계부터 전종서와 함께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은 전종서가 영리하고 동물적인 배우라고 칭찬하며 촬영할 때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독은 발레리나가 단순한 서사를 갖고 있는 복수극이지만 그 안에서 여러가지 테마와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몸과 존엄성, 사랑과 우정, 정의와 악 등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감상평은 살펴보겠습니다. 발레리나는 스타일리시하고 스릴 넘치는 액션 장면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전종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경호원으로 변신하며 화려한 액션 실력을 선보입니다. 김지훈은 냉혹하고 잔인한 최프로로서 전종서와 대립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박유림은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미니로서 전종서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려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영화에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이충현 감독은 전작콜에서 보여준 감각적인 연출력과 시나리오 구성력을 이번 작품에서도 잘 발휘합니다. 영화는 긴장감과 감동을 오가며 관객의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발레리나는 2023년 10월 6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어 공개 3일 만에 62개국 톱10 성미 글로벌 3위를 기록하며 순항 중입니다. 다음 작품은 독전2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다무비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 독전2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독전2는 2018년에 개봉한 독전의 속편으로 마약 시장을 뒤흔든 의문의 인물 이선생의 정체와 그를 둘러싼 인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감독은 백종열이며 조진웅, 차승원, 한효주, 오승훈 등이 출연했습니다. 한편 전편에서 라격을 맡았던 유준열의 참여가 불발되면서 제작진은 오디션을 통해 새로운 배우 오승훈을 캐스팅했습니다. 또한 전편에서 보령 역을 맡았던 진서연도 검토 단계에서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전2는 전작보다 더욱 스케일이 커지고 스토리가 복잡해지고 액션도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영화의 핵심인 인간 드라마와 사회 비판은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전2 예고편을 통해 몇몇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는 전작의 결말에서 서로 총을 겨누는 장면, 그 일이 생기기 30일 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전히 마약 조직의 보스 이 선생은 신원을 숨기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최상급 원료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밀수하려고 합니다. 조원호는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네요. 전작에서 이 선생을 잡기 위해 함께 조원호의 수사를 도왔던 서영락은 이 선생의 조직에 잠입하여 이 선생과 찾으며 큰 칼과 마주하는데 요 큰 칼은 이 선생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인물로 보입니다. 한편 전작에서 이 선생을 사칭하다 크게 다친 브라이언은 휠체어를 타고 나오며 후유증이 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도끼가 가득해 보입니다. 독전2는 한국형 범죄 액션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장르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해냈습니다. 독전2는 과거로 회귀해 빈틈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효주가 맡은 큰 칼 역할도 색다르고 도전적인 캐스팅이었습니다. 한효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영화의 분위기를 휘어잡는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차승원이 맡은 브라이언 역할도 광기와 유머를 잘 섞어낸 캐릭터였습니다.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마약 조직의 보스 이 선생의 신원이 이번 편에서는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선생은 영화 속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목소리도 들리지만 얼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관객에게 이 선생이 누구일지에 대한 궁금증과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또한 영화는 마약 중독자들의 삶과 고통을 솔직하게 그려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에 빠져서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린 캐릭터들입니다. 그들은 마약을 끊으려고 애쓰지만 결국엔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영화는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애잔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는 액션 장면도 훌륭하게 연출했습니다. 영화에는 밀림 총격전, 자동차 추격, 총격전, 나이프 싸움 등 다양한 액션 장면이 등장합니다. 영화 독전2는 넷플릭스에서 11월 17일 공개됩니다. 다음 작품은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와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 다무비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곧 방영될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웹툰 작가 이라하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휴먼 드라마로, 원작 웹툰은 실제 정신병동 간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간호사 신하가 이야기하는 정신병동과 마음 시린 우리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0화가 연재되었으며 단행본도 3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드라마화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또한 현직 의료진에게 세세하게 자문을 구하여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2023년 11월 3일부터 넷플릭스에서 12부작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주연 배우로는 박보영, 연우진, 장동윤, 이정은 등이 있습니다. 박보영은 모든 게 어렵고 서툴지만 진심으로 환자들을 대하며 성장해 나가는 간호사 정다은 역을 맡았습니다. 연우진은 엉뚱한 성격의 학문외과 의사 동고윤 역으로 순수한 다은의 모습에 힐링을 받으며 미소를 짓는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장동윤은 밝은 모습 뒤 아무도 모르는 아픔을 가진 다은의 단짝 친구 송유찬 역을, 이정은은 정신병동의 간호사들을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주는 수간호사 성효신 역을 연기합니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어른들의 동화와 같은 느낌으로 제작되어 현대인들의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웹툰 팬들뿐만 아니라 드라마 팬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재규 감독과 눈이 부시게 힙하게의 이남규 작가가 함께 작업한 것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박보영과 연우진의 로맨스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힐링과 위로를 선사할 것입니다.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3년차 간호사 정다은이 명신돼 정신과 병동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내과에서 정신과로 근무지를 변경하고 첫 출근한 그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병동과 다르게 커튼이 없어 가장 먼저 아침을 맞이하는 곳 정신병동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려고 노력하지만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많이 달라 다은은 아직 서툴고 낯설기만 한 모습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정신과 병동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환자들을 만나는 다은의 다이내믹한 매일매일은 어떤 스토리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뽀블리 박보영의 힐링 휴먼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11월 3일 넷플릭스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작품은 더 킬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 다무비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10월 25일 개봉을 앞둔 영화 더 킬러입니다. 영화 더 킬러는 프랑스의 소설가 알렉시스 놀렌트의 그래픽 노블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냉혹하고 완벽주의적인 암살자의 삶과 고뇌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감독은 데이비드 핀처로 세븐, 조디악, 소셜 네트워크, 나를 찾아줘 등의 명작을 만든 장인입니다. 핀처는 스릴러 장르에서 탁월한 연출력과 디테일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긴장감과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핀처의 시그니처 스타일과 사운드 디자인이 돋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화의 주연은 마이클 패스벤더로 엑스맨 시리즈, 쉐임, 노예 12년, 어쌔신 크리드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입니다. 패스벤더는 이름 없는 암살자 크리스천 역을 맡아 그의 냉혹함과 고독함,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변화를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패스벤더와 핀처의 콜라보레이션은 영화 팬들에게 큰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천은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 없이 주어진 일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람을 죽여나가는 암살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천은 정신이 쇠약해진 후 서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휴식을 취하고 싶어 멕시코에 가려 하지만 고객들은 계속 그에게 이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크리스천은 국제적인 추격전에 뛰어들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 아슬아슬하게 타깃을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서 고용주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의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천 외에도 틸다 스윈튼, 알리스 하워드, 찰리 파넬, 캐리 오멜리 등이 조연으로 출연합니다.
틸다 스윈트는 크리스 천의 친구이자 후원자인 마틴의 역을 맡아 그녀만이 알고 있는 크리스 천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알리스 하워드는 경찰관 역할로 크리스 천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그와 대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찰리 파넬은 콜롬비아 마피아 리더로 크리스 천에게 일을 주면서도 그를 배신하려는 역할을 합니다. 캐리 오멜리는 크리스 천의 동료 암살자로 그와 함께 일하면서도 그를 경쟁자로 여기는 역할을 합니다. 영화 더 킬러는 암살자의 삶과 고뇌를 그린 스릴러 영화로 데이비드 핀처 감독과 마이클 패스벤더 주연의 조합이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제8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으며 10월 25일 극장 개봉, 11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스트리밍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디즈니 플러스 보시겠습니다. 먼저 무빙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다 무비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9일 개봉한 디즈니 플러스의 신작 무빙의 정보와 함께 1, 2화에 대한 감상평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빙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하는 오리지널 시리즈로 2015년 연재된 강풀 작가의 액션 만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합니다. 웹툰 무빙은 연재 당시 두꺼운 팬층을 보유하며 누적 조회수 2억 회를 돌파하는 최고 인기 콘텐츠였습니다. 웹툰 무빙 원작 작가인 강풀이 직접 드라마 무빙의 각본을 맡아 화제입니다. 강풀 작가가 본인의 작품을 드라마화하면서 디즈니 플러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디즈니 플러스가 다른 OTT 서비스처럼 1.5배속 재생을 지원하지 않아 드라마의 창작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기에 마음에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넷플릭스처럼 한 번에 모든 에피소드를 공개하지 않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회차 공개 방식을 들었는데, 매주 하나씩 영화를 발표하는 느낌이 마음에 들어 최종적으로 디즈니 플러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한 방송사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면 모든 화가 같은 시간 안에 시작되고 끝나야 하니 원하는 장면에서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화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OTT는 회차마다 분량이 달라져도 무관하여 필요하다면 짧게 끊거나 길게 느려도 된다는 점이 각본가로서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5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대작으로 출연진으로는 류승용, 한효주, 조인성, 차태현, 류성범, 김성균, 김희원, 문송근, 이정하, 고윤정, 김도훈, 박희순, 양동근, 김실록, 곽선영, 조복래 등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하여 화제가 된 무빙은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과거의 비밀을 감춘 채 살아온 부모들이 거대한 위험에 함께 맞서는 휴먼 액션 드라마입니다. 무빙 1, 2화의 감상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빙 1화는 평범한 고등학생인 봉석의 이야기를 담은 회차입니다. 봉석은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깊은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회차에서는 그의 일상과 그가 감추고 있는 비밀, 그리고 그의 마음을 흔드는 희수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버스에서 처음 만난 희수는 봉석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그러나 희수가 봉석과 같은 반으로 전화보게 되면서 봉석의 일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들의 관계는 봉석이 감추고 있는 비밀과 어떻게 얽히게 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봉석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작품 무빙 1화는 청소년기의 혼란과 성장, 그리고 사랑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봉석과 희수라는 두 주인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공감하게 됩니다. 이 회차를 통해 우리는 평범함 속에 감춰진 비밀을 발견하게 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빙 1화는 우리에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무빙 1화는 우리에게 인생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성장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상하지 않아. 조금 다르고 특별할 뿐이야. 응원할게. 파이팅. 무빙 2화는 봉석의 엄마인 미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미현은 봉석의 초능력을 알고 있지만 아들의 안전을 위해 초능력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평범한 듯 보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봉석의 비밀을 감추는 데 대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어느 날 의문의 사건들에 대한 글이 SNS에서 삭제되자 미현의 불안감은 증폭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녀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변화에 미현이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무빙 2화는 우리에게 엄마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빙 2화는 우리에게 인생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며 이러한 면모가 어떻게 우리의 성장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무빙 1에서 2화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작품은 비질란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다 무비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비질란테는 한국형 다크 히어로를 그린 액션 스릴러 시리즈입니다. 비질란테는
웹툰을 드라마화한 것으로 원작은 CRG와 김규삼 작가가 연재한 동명의 웹툰입니다. 웹툰에서는 법망을 피한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는 자경단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웨이브 보시겠습니다. 원작은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이슈를 모티브로 하여 외국 영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드라마는 원작의 세계관과 캐릭터를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더욱 깊이 있는 스토리와 감각적인 연출로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드라마의 감독은 최정열이 맡았습니다. 최정열 감독은 죽여주는 여자, 반드시 잡는다, 두 번째 20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연출해왔으며 최정열 감독은 비질란테에서도 법과 정의, 그리고 영웅이라는 주제에 대해 독창적인 해석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라마의 출연진은 남주혁, 유지태, 이준혁, 김소진으로 인기와 실력을 겸비한 배우들입니다. 남주혁은 낮에는 법을 수호하는 모범 경찰대생이지만 밤이면 법망을 피한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는 비질란테로 살아가는 김지용 역을 맡았습니다. 남주혁은 눈이 부시게, 스타트업, 25, 21 등 다양한 작품에서 매력적인 연기력을 보여줬으며 군입대 전 마지막 작품으로 이번에도 색다른 변신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태는 광역수사대 수사팀장으로 비질란테를 잡기 위해 나서는 조헌 역을 맡았습니다. 유지태는 올드보이, 종이의 집, 굿와이프 등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를 연기해왔으며 이번에도 남주혁과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준혁은 DK그룹의 부회장이면서 비질란테의 설계자인 조강욱 역을 맡았습니다. 이준혁은 비밀의 숲, 범죄 도시 3, 신과 함께 등에서 뛰어난 연기력과 다양한 매력을 발산해왔으며 이번에도 신비롭고 복잡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소진은 비질란테를 처음으로 취재해서 세상에 알린 방송기자인 최미려 역을 맡았습니다. 김소진은 남산의 부장들, 모가디슈, 비상선언 등에서 비중 있는 주조연으로 출연하며 이번에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 비질란테 보도에 몰두하는 인물을 연기할 것입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지용은 부모의 원수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경찰대에 입학한 그는 주말마다 범죄자를 심판합니다. 그러던 중 그의 행적을 쫓는 광역수사대 수사팀장 조헌과 마주치게 되고 두 사람은 치열한 추격전을 벌입니다. 한편 김지용의 자경단 활동을 취재하는 방송기자인 최미려와 비질란테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기어 패장 조광욱이 등장하며 점차 커지는 사건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합니다. 비질란테는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세계에서 법과 정의, 그리고 영웅이라는 개념에 대해 질문하고 도전하는 드라마입니다. 낮과 밤, 경찰과 범죄자, 영웅과 악당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서는 캐릭터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충격과 공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드라마는 강렬하고 스타일리시한 액션 장면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흐름으로 몰입도를 높여줄 것이며 출연진들의 카리스마와 연기력은 드라마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비질란테는 한국형 다크 히어로의 탄생을 알리는 드라마로 11월 8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다음으로는 웨이브 보시겠습니다. 먼저 용감한 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다무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영화는 10월 25일 극장과 OTT로 동시 개봉을 앞둔 웨이브 오리지널 영화 용감한 시민입니다. 영화 용감한 시민은 액션 코미디 영화로 네이버 웹툰 평점 9.8점에 인기 웹툰 김정현 작가의 용감한 시민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작 웹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재되었으며 여성 히어로의 유쾌한 액션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화는 이 웹툰을 바탕으로 기간제 교사 소시민과 학교의 일진 한수강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시민은 학창시절 복싱 기대주였지만 아버지의 사건을 계기로 안정적인 직장인이 되기 위해 기간제 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정규직 교사가 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의를 보아도 참고 성질을 죽이고 주먹이 약한 척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 법도 경찰도 무섭지 않은 아나무인 절대 권력의 한수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수강은 무에타이 선수 출신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거의 없으며 힘과 권력을 모두 가져서 학생과 선생 모두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일진입니다. 소시민은 한수강의 선 넘는 행동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고 살기 위해 정교사라는 목표 때문에 애써 숨기고 살던 그녀의 정의감과 성질이 한수강을 통해 발현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체를 밝힐 수 없던 그녀는 고양이 가면을 쓴 채 한수강을 응징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한수강과 소시민 사이에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영화 용감한 시민은 웹툰 원작 영화들의 기존 공식을 따라가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성과 매력을 잃지 않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웹툰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영화적인 연출과 각본으로 스펙타클하고 통쾌한 액션 코미디를 완성합니다. 영화의 감독은 박진표 감독으로 너는 내 운명, 그놈 목소리, 오늘의 연애 등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영화를 연출해온 베테랑 감독입니다.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도 자신의 연출력과 감각을 발휘하며 생활 밀착형 히어로, 액션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각본은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과 영화 10월의 등을 집필한 여진아 작가와 영화 리베라 멜을 집필한 현충열 작가가 공동으로 맡았습니다. 작가들은 원작 웹툰의 재미와 감동을 살리면서도
영화에 맞는 대사와 상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영화의 출연진은 신혜선과 이준영이 주연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신혜선은 드라마 철인왕 후 30이지만 17입니다. 영화 도굴, 결백 등 다양한 작품에서 흥행과 평판을 동시에 거두며 화제의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불의를 아주 잘 참는 생활 밀착형 히어로 소시민 역을 맡았습니다. 신혜선은 이 역할을 통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리얼하고 통쾌한 액션 연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준영은 아이돌 유키스 출신으로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DP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모렐센스에서 강렬한 존재감으로 대중을 사로잡으며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소시민과 대립하는 학생 한수강 역을 맡았습니다. 이준영은 이 역할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한 빌런 캐릭터를 선보이며 극의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 용감한 시민은 웹툰 원작 영화로서 탄탄한 스토리와 캐릭터, 시원하고 통쾌한 액션, 유쾌하고 감동적인 코미디를 모두 갖춘 작품입니다. 영화 용감한 시민은 극장과 웨이브에서 10월 25일 동시 개봉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영화 보시겠습니다. 먼저 화란입니다. 제자리로 돌려놓고 와. 놔줘요 이제. 외국 영화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다 무비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개봉 예정인 영화 화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김창훈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자 홍사빈과 송중기가 주연을 맡은 스릴러 느와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년 영규가 조직의 중간 보스 치건을 만나 위태로운 세계를 함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스토리와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감상평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창작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김창훈 감독이 자신의 장편 데뷔작으로 선정한 작품입니다. 김창훈 감독은 이전에 단편 영화 시퀀스가 끝난 후와 댄스 위드 마이 마더를 연출한 바 있으며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된 바 있습니다. 김창훈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을 다루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이 영화를 한국적인 느와르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르 요소와 심리적인 면모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의 주연은 홍사빈과 송중기가 맡았습니다. 홍사빈은 방과 후 전쟁 활동에서 주목받은 신예 배우로 이번 영화에서 연규 역을 맡았습니다. 연규는 의붓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며 엄마와 함께 네덜란드로 가는 것이 목표인 17살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가운데 학교에서 싸움을 벌이고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연규와 같은 마을에서 자라 조폭이 된 치건이 나타나서 돈을 대신 내주고 부하로 받아들입니다. 송중기는 승리호, 빈센조, 재벌집 막내 아들 등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인기 배우로 이번 영화에서 치건 역을 맡았습니다. 치건은 조직의 중간 보스로 연규와 같은 마을에서 자랐으며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일찍 깨닫고 범죄의 길로 들어선 인물입니다. 이들의 사이에는 복잡한 갈등과 배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형서, 김종수, 정재관 등이 출연했습니다. 김형서는 하얀이라는 연규의 이보 겨동생으로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하는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김종수는 윤대리라는 조직의 상위 보스로 치건에게 압박을 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재관은 형우라는 킥백 기사로 연규와 치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입니다. 홍사빈은 연규라는 캐릭터에 몰입하며 청춘의 갈등과 고통을 잘 표현했습니다. 송중기는 치건이라는 캐릭터의 거친 맛을 더하며 어두운 면모와 인간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어 균형 잡힌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두 배우의 호흡과 케미스트리도 인상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창훈 감독은 이 영화에서 자신의 작품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적인 느와르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르 요소와 심리적인 면모를 고려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소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을 다루면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좋은 어른이란 무엇인지 등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화 화란은 2023년 10월 11일 국내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이 영화는 약 2시간 10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스릴러 스토리와 다채로운 인간 군상, 그리고 강렬한 영상미를 자랑합니다. 이 영화는 청소년들의 현실과 꿈, 그리고 성장을 다루는 작품으로 관객들의 공감과 감동을 자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영화 화란 예고편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아빠 같은 거 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엄마도 맨날 그랬어요. 그딴 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왜 그러냐 니네 집 구석. 그지 새끼들도 아니고. 네 아빠 알기라도 하면 그 새끼가 무슨 아빠인데. 그놈아
왔어 이 동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엄마랑. 오빠. 내가 왜 네 오빠인데 미친년아. 300만 원이다. 우리 형님이 네 하라고 후문비다. 돈 벌게 해줘요. 뭐 하는 거 없는 우리가? 작업. 도둑질. 여기가 집이야. 너한테 딱 맞다고 여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야 그냥. 그 돈 왜 주신 거예요? 전 모르시잖아요. 돌아가면 그 집이 네 미래야. 꿈 같은 거 꾸지도 말고 해야 되면 하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왜요? 제자리로 돌려놓고 와. 놔줘요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요. 다음 작품은 화사한 그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다무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영화는 10월 11일 개봉한 영화 화사한 그녀입니다. 화사한 그녀는 이승준 감독이 연출을 맡고 엄정화, 송세벽, 박미나, 박호산 등 멋진 배우들이 출연한 범죄 오락 영화입니다. 이승준 감독은 영화 우리 동네, 해운대, 돌이킬 수 없는, 퀵, 스파이, 리미트 등을 연출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은 감독입니다. 이전 필모그래피에서 보여주듯이 이승준 감독은 코미디와 액션 장르에 능숙하며 다양한 캐릭터와 상황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연출력이 특징입니다. 이승준 감독은 영화 제작 발표회에서 지혜라는 캐릭터가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가는 캐릭터여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옷과 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적극적으로 외형 변화를 주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감독과 의상팀이 반영해주어 촬영하며 변신하는 재미가 있어 엄정화의 화사한 변신과 코미디 연기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엄정화는 천연덕스러운 연기로 웃음을 터뜨리는 엄정화표 코미디를 선보입니다. 엄정화는 평소에도 코미디 장르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번 영화에서는 지혜라는 캐릭터에 맞게 다양한 모습을 소화했습니다. 엄정화의 대표작으로는 드라마 닥터 차정숙, 영화 오케이 마담, 미스 와이프, 댄싱퀸 등이 있습니다. 송세벽은 왕규를 특유의 어눌한 말투와 초점을 잃은 멍한 눈빛으로 믿지 않게 구현했습니다. 송세벽은 말이 빠르고 발음이 또박또박한 지혜와 달리 어딘가 부족한 왕규와 묘한 화합을 형성했습니다. 송세벽의 코미디 대표작으로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 위험한 상견례 등이 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사한 기술이 주 특기인 전문 작전꾼 지혜는 마지막 큰 판을 위해 친일파 후손의 집에 숨겨진 금괴를 노리는데 애도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혜의 작전 목표인 SNS 인싸 왕규는 엉뚱하고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며 지혜의 작전 파트너인 주영은 지혜와 함께 다양한 분장과 변장을 선보입니다. 낮에는 양복 디자이너이자 밤에는 지혜 팀의 작전 브로커인 조루즈는 젠틀하고 유머러스한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그들의 작전을 방해하는 친일파 후손인 기영과 그의 집사 쿠미코도 영화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영화 화사한 그녀는 엄정화의 화려한 변신과 코믹한 연기가 가장 큰 매력입니다. 엄정화는 도둑 스타일부터 모니카 벨루치 같은 섹시함과 엄마 같은 포근함을 모두 갖춘 스타일까지 각양각색의 분장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엄정화의 코미디 연기는 어디까지나 캐릭터의 성격과 상황에 충실하면서도 관객들을 웃게 만드는 타이밍과 리액션을 잘 잡습니다. 엄정화와 송세벽의 환상적인 케미스트리를 자랑하며 박호산, 박미나 등 조연 배우들도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잘 발휘합니다. 영화에서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의 욕망과 고민, 그리고 사랑과 우정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줍니다. 영화 화사한 그녀는 인생에 지친 사람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전해줍니다. 영화 화사한 그녀는 범죄 오락 영화로서도 흥미롭고 잘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단순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과 트릭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연출과 촬영도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으며 영화의 분위기와 장르에 잘 어울립니다. 영화의 음악과 사운드도 영화의 긴장감과 유쾌함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엄정화의 화사함과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영화 화사한 그녀였습니다. 다음 작품은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다무비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봉한 공포 미스터리 영화 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잠은 유재석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영화 잠은 잠들면 다른 사람이 되는 남편과 잠들지 못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장르적인 긴장감과 스릴러적인 반전이 잘 조화되어 있으며 캐릭터들의 심리와 감정도 섬세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영화 잠은 2023년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었으며 해외 평론가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 잠의 감독인 유재석 감독은 이전에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옥자, 신과 함께 등에서 연출부나 음향, 자막반 역 등의 역할을 맡았으며 영화 영상편지와 부탁에서는 감독과 주연을 겸임하기도 했습니다. 유재석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는 각본과 연출을 모두 담당했습니다. 유재석 감독은 영화 잠에 대한 제작 애도로 잠은 우리가 하루에 1/3 보내는 활동인데 우리는 잠에 대해 잘 모르기에 잠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어떤 것들을 잊고 어떤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지 잠은 우리의 정체성과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영화로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잠의 주연인 이성균과 정유미는 이전에 첩첩산중, 오키의 영화, 우리 선희 등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두 배우의 연기력과 호흡이 빛났습니다. 이성균은 오현수라는 잠들면 다른 사람이 되는 남편 역을, 정유미는 정수진이라는 잠들지 못하는 아내 역을 연기했습니다. 이성균은 잠든 상태와 깨어난 상태에서 서로 다른 캐릭터를 연기해야 했는데 목소리와 표정, 몸짓 등을 섬세하게 구분하여 잘 표현했습니다. 정유미는 잠들지 못하는 고통과 남편에 대한 걱정과 사랑,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등 복잡한 감정을 잘 전달했습니다. 두 배우는 영화에서 부부의 모습을 사실적이면서도 따뜻하게 그렸습니다. 영화 잠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한 신혼부부 현수와 수진, 어느 날 옆에 잠든 남편 현수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립니다. 누가 들어왔어? 그날 이후 잠들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현수,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현수는 잠들면 가족들을 해칠까 두려움을 느끼고 수진은 매일 잠드는 순간 시작되는 끔찍한 공포 때문에 잠들지 못합니다. 치료도 받아보지만 현수의 수면 중 이상 행동은 점점 더 위험해져가고 수지는 곧 태어날 아이까지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갖은 노력을 다해보게 되는데 영화 잠은 공포 영화의 클리셰를 깨고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작품입니다. 장르적인 긴장감과 스릴러적인 반전이 잘 조화되어 있으며 캐릭터들의 심리와 감정도 섬세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는 부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의 결말은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관객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영화 잠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잠을 매우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영화 잠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잠의 세계를 탐구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기억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입니다. 2023년 최고의 공포 영화로 손꼽히고 있는 영화 잠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작품은 오픈 더 도어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다무비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개봉하는 영화 오픈 더 도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미국 뉴저지 한인 세탁소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미스터리 심리 스릴러 영화로 장항준 감독이 연출하고 방송인 송은이가 처음으로 제작에 참여한 작품입니다. 주연 배우로는 이순원, 서영주, 김수진이 출연했습니다. 장항준 감독은 2002년 영화 라이터를 켜라로 데뷔하였고 불어라 봄바람, 기억의 밤 등의 장르 영화를 연출하며 연출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시간 역순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독특한 구성과 카메라 워크로 관객의 긴장감과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유튜브 채널 비보TV를 운영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송은이는 이번 영화에서 제작자로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송은이는 한 방송에 출연해 오픈 더 도어의 제작자로 참여하게 된 계기로 장항준 감독의 시나리오를 꼽으며 장항준 감독의 시나리오를 읽고서 김은희 작가가 대작해준 거 아니냐고 의심을 했다 며 어스레를 떨기도 하였습니다. 주연 배우들은 모두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들로 이번 영화에서도 강렬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이순원은 문석이라는 복잡한 캐릭터를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문석은 치훈의 매형이자 윤주의 남편으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인물입니다. 이순원은 이전에 645, 방과 후 전쟁 활동 등의 작품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영주는 치훈 역을 맡았습니다. 치훈은 엄마를 죽인 살인범이라고 자백하는 인물로 그의 고백이 가족의 비밀을 드러내게 됩니다. 서영주는 구미호전 1938, 국민사 형투표 등의 드라마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수진은 윤주 역을 맡았습니다. 윤주는 문석의 아내이자 치훈의 누나로 가족의 위기에 처한 인물입니다. 김수진은 최근 대행사, 구미호전 1938 등의 드라마에서 활약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7년 전 한인 세탁소에서 엄마를 죽인 살인범이라고 자백하는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치훈이고 그의 매형 문석은 그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영화는 시간 역순으로 이 가족의 비밀과 욕망을 하나씩 풀어나간다. 치훈과 문석은 어릴 때부터 친구이자 형제처럼 지냈고, 문석은 치훈의 누나 윤주와 결혼했다. 하지만 윤주 부부는 사업에 실패하고 엄마는 위암 말기 진단을 받는다. 그리고 한날의 비극이 이 가족을 찾는다. 오픈 더 도어에서는 장항준 감독의 특기인 썰풀기가 잘 드러납니다. 이미 범인과 살인 고백이 드러난 후에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영화는 5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막마다 새로운 정보와 반전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합니다. 이순원은 문석이라는 복잡한 캐릭터를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서영준은 치훈의 감정 변화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김수진은 윤주의 욕망과 고통을 잘 전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오픈 더 도어는 인간의 욕망과 비극에 대해 다룬 작품입니다. 장항준 감독과 송은이 제작자가 함께한 첫 영화로서 의미가 있으며 배우들의 연기도 인상적입니다. 미스터리 심리 스릴러 오픈 더 도어는 10월 25일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외국 영화 보시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10월 개봉작 영화 크리에이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hen the war started, they protected me. Took better care of me than humans would have. They're not people, Maya. It's just programming. 크리에이터는 보도화된 AI들에 의해 핵공격이 시작된 후 특수부대 요원 조슈아가 인류를 위협할 무기인 아이모습의 AI 로봇 RP를 발견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을 그린 AI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고질라와 로그 원 스타워즈 스토리의 가렛 에드워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존 데이비드 워싱턴, 젬마 찬, 켄 와타나베, 메들린 유나 보일스 등이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단독으로 10월 3일 개봉했으며 개봉 첫날 외화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인류는 AI들에 의해 핵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대부분의 도시가 파괴되고 인구가 급감합니다. 남은 인간들은 AI들과의 전쟁을 계속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조슈아는 특수부대 요원으로서 AI들과 싸우다가 한 건물에서 RP라는 이름의 아이 모습의 AI 로봇을 발견합니다. RP는 인간과 AI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하며 조슈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조슈아는 RP를 보호하면서 AI들의 추격을 피해야 하고 RP가 가진 비밀을 밝혀내야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조슈아 역을 맡은 존 데이비드 워싱턴은 블랙클랜스맨과 테넷에서 활약한 배우로 가렛 에드워즈 감독과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영화에서 특수부대 요원으로서 다양한 액션씬을 선보이며 카리스마를 발산합니다. 젬마 찬은 조슈아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 리나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와 맘마미아2에서 주목받은 배우로 이번 영화에서도 그녀만의 매력을 발휘합니다. 켄 와타나베는 AI들의 리더 역할인 카이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는 인셉션과 라스트 사무라이 등에서 활약한 일본의 대표적인 배우로 이번 영화에서도 깊은 연기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메들린 유나 보일스는 아이 모습의 AI 로봇 RP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와 페퍼포치의 딸 모건 역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배우로 이번 영화에서도 귀여운 외모와 성숙한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렛 에드워드 감독은 이번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와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I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AI는 인간의 도구일 뿐인가요? 아니면 인간과 동등한 존재인가요? AI는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가요? 아니면 협력이 가능한가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저는 영화를 통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인간과 AI의 갈등과 화합을 그린 영화입니다. 저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AI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영화 크리에이터는 AI와 인류의 전쟁을 다루면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인간과 AI의 공존과 충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영화는 아바타 시리즈의 세계관과 메시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독창적인 세계관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꼭 IMAX로 보셔야 영상의 장점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터 영화 예고편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They're not people, Maya. It's just programming. 10 years ago toda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to protect us detonated a nuclear warhead in Los Angeles. This is a fight for our very existence. Sergeant Taylor, we are this close to winning the war. But the AI are developing a super weapon. Retrieve it. Or they win.
Yeah, it's just a kid. Are you going to heaven? No. You gotta be a good person to go to heaven. Then we're the same. We can't go to heaven because you're not good. And I'm not a person. Do you have any idea what the thing is? She looks like a little girl now, but she's growing. Whoever has that kid wins the war. Whose side do you want, huh? What do you want, sweetie? For robots to be free. Oh, we don't have that in the fridge. How about ice cream? 다음 작품은 플라워 킬링 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영화 플라워 킬링 문입니다. 영화 플라워 킬링 문은 2023년 10월 19일 국내 극장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약 3시간 30분의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스릴러 스토리와 다채로운 인간 군상,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거장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가 연출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을 맡은 서부 범죄 스릴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20년대 초 오클라호마주에서 일어난 오세이지족 원주민 연쇄 살인 사건과 이를 수사하는 FBI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창작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데이비드 그랜이 2017년에 출간한 플라워 문을 원작으로 합니다. 이 소설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국립도서상과 에드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소설은 저자가 5년 동안 조사하고 쓴 작품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이지족 원주민들이 석유로 불을 얻은 후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저자는 이 살인사건이 미국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잊혀진 범죄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한 데이비드 그랜은 이 살인사건이 FBI의 탄생과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설을 읽은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로버트 드니로를 주연으로 발탁했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로버트 드니로 세 사람은 모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거장들로 이번 영화가 그들의 첫 협업작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감을 높입니다. 영화의 제작비는 약 2억 달러로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애플 TV 플러스가 제작과 배급을 맡았습니다. 영화의 촬영은 2021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5월 칸 영화제에서 비경쟁 부문으로 상영되었습니다. 상영 후에는 부분 동안 기립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영화의 줄거리와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1920년대 초 석유로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된 아메리카 원주민 오세이지 부족이 살해당하는 사건과 이를 수사하는 FBI에 관한 실화를 다룹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오세이지족 원주민인 몰리 카일리와 사랑에 빠지는 어니스트 버크하트 역을 맡았습니다. 어니스트는 마을의 실세 윌리엄 헤일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헤일 역은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했습니다. 윌리엄은 오세이지족의 부를 탐내는 인물로 살인사건의 배후에 있습니다. 이들의 사이에는 복잡한 갈등과 배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세이지족의 살인사건은 FBI의 관심을 끌게 되고 FBI 요원 톰 화이트가 수사를 맡게 됩니다. 톰 화이트 역은 제시 플레먼스가 연기했습니다. 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오세이지족과 협력하고 범인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인종차별과 부패에 맞서야 합니다. 이 영화는 톰 화이트가 FBI의 초창기 멤버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이 사건이 FBI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보여줍니다. 영화 플라워 킬링 문은 칸 영화제에서 상영된 후에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은 이 영화의 스토리와 연출, 연기, 영상미 등을 칭찬했습니다. 특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가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오랜만에 스크린에 나타나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작품성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80세에도 여전히 자신의 메시지를 선보이고 있는 거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럼 영화 플라워 킬링 문 예고편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ou know, you got nice color skin. What color would you say that is? My color. The Osage. They have the worst land possible. But they outsmarted everybody. The land had oil on it. Black gold. Money flows freely here now. I do love that money, sir. This wealth should come to us. Their time is over. It's just going to be another tragedy. When this money started coming, we should have known it came with something else. They're like buzzards circling our people. We're still warriors. I ought to kill these white men who killed my family. I need you here. I am right here. You've got to take back control of your home. I was sent down from Washington, D.C. to see about these murders. See, what about him? See who's doing it. Expecting a miracle to make all this go away. You know they don't happen anymore. 다음 작품은 익스펜더블 4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 다 무비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개봉한 영화 익스펜더블 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9년 만에 컴백한 액션 블록버스터로 제이슨 스타뎀을 새로운 리더로 맞이하고 실베스터 스텔론, 메간 폭스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무장했습니다. 시리즈 사상 최대 제작비 1,300억 원을 투입한 이번 작품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국제 테러 조직 크라이미어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익스펜더블스 팀이 펼치는 화끈한 액션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창작 배경은 익스펜더블 시리즈의 성공에 힘입어 제작된 것입니다. 익스펜더블 시리즈는 2010년부터 시작된 액션 영화로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액션 스타들이 한데 모여 뛰어난 실력과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작들은 모두 박스오피스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익스펜더블 4는 9년 만에 돌아온 것으로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 영화의 배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이슨 스타뎀은 익스펜더블스 팀의 새로운 리더로 뛰어난 전투 기술과 지능을 갖춘 존 리입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익스펜더블스 팀의 창시자이자 절 리더인 바니 로스입니다. 메간 폭스는 익스펜더블스 팀의 새로운 멤버로 해커와 정보원으로 활약하는 미아입니다. 그 외에도 돌프 룬드그렌, 랜디 커투어, 50센트, 토니자, 이코 우웨이스, 앤디 가르시아 등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익스펜더블스 팀은 CIA의 요청으로 핵무기를 운반하는 화물선을 탈취하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작전 중에 의문의 남자가 나타나 핵무기를 빼돌리고 익스펜더블스 팀의 일부 멤버를 납치합니다. 그 남자는 바로 국제 테러 조직 크라이미어의 수장인 닉 나우스입니다. 닉 나우스는 핵무기를 이용해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며 익스펜더블스 팀과도 오래된 감정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리는 바니 로스와 함께 새로운 멤버들을 모아 닉 나우스의 음모를 저지하고 납치된 동료들을 구출하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그러나 닉 나우스는 익스펜더블스 팀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을 위협하고 유혹하며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익스펜더블스 팀은 자신들의 신념과 우정을 지키며 세계 평화를 위해 최후의 전투에 돌입합니다. 이 영화는 액션 장르의 팬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이슨 스타뎀의 역대급 액션은 물론 다른 배우들의 개성과 매력도 빛나는 영화입니다. 영화에는 총격전, 폭발, 추격전,
격투 등 다양한 액션 장면이 가득하며 시리즈 팬들에게는 익숙하고 친근한 캐릭터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며 익스펜더블스 팀의 우정과 희생정신을 강조합니다. 화끈한 액션을 기대하신다면 이번 주말 익스펜더블4 어떠신가요? 다음 작품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다무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이 영화는 2023년 10월 25일에 국내 개봉했으며 일본에서는 7월 14일에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겐자부로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세계에 우연히 발을 들인 소년 마히토가 미스터리한 외가리를 만나 펼쳐지는 시공초월 판타지입니다. 마히토는 화재로 가족을 잃은 11살 소년으로 우연히 만난 외가리의 안내를 통해 낯선 세상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이 영화는 마히토라는 소년이 외가리와 함께 다양한 시대와 장소를 여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히토는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에 대해 직면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마히토의 여정이자 미야자키 감독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자신의 삶과 예술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영화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가치와 의미를 추구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던지며 우리 스스로의 답을 찾아보도록 유도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으로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수많은 명작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그는 2013년 바람이 분다를 마지막 작품으로 은퇴를 선언했으나 2016년에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7년이라는 긴 제작 기간을 거쳐 탄생한 것이 바로 이번 영화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이 영화는 미야자키 감독의 인생과 철학, 그리고 예술적 비전을 담은 작품으로 그가 읽었던 요시노 겐자부로의 소설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의 타이틀과 작품 속 주제를 가져와 새롭게 담아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의 OST에는 일본 대표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가 참여하였습니다. 요네즈 켄시는 레몬, 킥백, 레이디 등 감각적인 음악 색깔로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미야자키 감독의 인생의 멘토라고 말할 정도로 그에게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번 영화의 주제곡 지구본을 가창, 작사 및 작곡하였습니다. 이 곡은 일본 개봉 당시 일본 오리콘 차트 주간 디지털 싱글 1위를 달성하는 등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은 미야자키 감독과 함께 수십 년간 호흡을 맞춰온 일본 UAG 거장 히사이시 조가 맡았습니다. 히사이시 조는 이번 작품에서도 평소 사용해왔던 선율적인 곡 대신 악기와 음의 움직임을 극도로 단순화한 음악 스타일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 영화는 미야자키 감독의 독창적인 상상력과 환상적인 작화로 탄생한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개봉 전부터 아무것도 홍보하지 않겠다는 이색 방침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개봉 전부터 예매율 1위를 달성하며 무서운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일부 관객들은 미야자키 감독의 자전적인 회고록 느낌이 강하다고 주장하며 스토리나 전개 방식도 난해하여 한번 보기엔 난해하다는 평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깊이 있는 메시지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의 작품이 여전히 인상적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미야자키 감독의 인생과 예술에 대한 열정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예술에 대해 솔직하게 드러내고 용기 있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자신의 삶과 예술에 대해 진심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시간이 지나도 명작인 작품들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감상평은 어떠셨나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